안녕하십니까. 슈퍼송TV 네이튼입니다. 셔블리의 네이튼의 디캔팅 아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샤터 라피트 로스차일드 94년 빈티지를 오픈할 기회가 생겨서 여러분들께 아소 사용법과 디캔팅하는 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10년 정도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올드 빈티지 와인을 굉장히 많이 열어봤는데요. 열다 보니까 코르크가 부서지기도 하고 아소를 사용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재료는 각종 디캔터와 받침대 3종류, 냅킨, 물티슈, 서비스를 하기 위한 냅킨, 서비에, 그리고 다양한 와인을 오픈하는 오프너들, 시음용 글라스, 캔들, 이렇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 기본 세팅을 지켜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대회를 참여하시면 어떤 것을 어디에다 배치하느냐, 그리고 이 세팅을 외워두셔야 시간 제한이 있는 대회에서 조금 더 빨리 자기의 위치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다양한 종류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드 빈티지 와인을 선택하셨으면 셀러에서 꺼내와서 이 와인 바구니, 빠니에라는 와인 바구니에 와인을 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팁 1, 빠밤. 셀러에 만약 와인 라벨을 손님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소믈리에들의 첫 번째 목적이지만, 이 와인 바틀이 아래를 향하고 있을 경우 와인을 돌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와인이 아래를 향하고 있다면 이 모양 그대로 꺼내서 빠니에 안착시켜 주시는 것이 좋고요. 와인 셀러가 180도가 아니라 조금 아래를 향하고 있는 셀러일 경우에는 빠니의 각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목 쪽에 냅킨을 깔아서 원래 셀러에 있던 각도 그대로 유지해서 빠니에 담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침전물이 섞이지 않고 위쪽에 순수한 와인을 디캔팅 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샤터 라피트 94년 빈티지를 이렇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일 먼저 셀러에서 와인을 꺼내 빠니에 담은 후에 오더하신 분께 와인을 먼저 보여드리고, 주문하신 샤터 라피트 로스차일드 94년 빈티지 호약에서 온 그랑크리 1등급 와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서비스용 테이블 오른쪽 하단에 목이 나와 있는 채로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호일을 잘라야 되는데, 호일을 자를 때 이 위에 있으면 180도, 360도가 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돌려두는 것이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드 빈티지 와인을 디캔팅 하실 때는 병목이 길거나 너무 넓은 와인보다는 오리형 디캔터나 병목이 짧고 걸러낼 수 있는 이러한 디캔터들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디캔터도 굉장히 좋긴 한데 제가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이 기본형 디캔터, 약간 볼이 좁고 목이 짧은 이 와인 디캔터를 사용해서 디캔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하실 거는 이 물티슈는 보통 대회장이나 보통 서비스할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 물티슈를 물에 적셔서 주머니에 언제나 항상 넣어둡니다. 왜냐하면 올드 빈티지 와인은 숙성 과정에서 위쪽에 곰팡이가 쓰러져 있을 수도 있고, 와인이 온도 변화에 의해서 약간 새어나오면서 끈적끈적하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오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물티슈를 항상 주머니에 넣어두고요. 디캔터를 잡거나 샴페인을 서비스하거나 와인을 서비스할 때 그립이 손이 너무 바싹바싹 말라서 잘 잡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머니에 넣은 약간의 물을 이용해서 조금 더 그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둡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실 건 테이블 가운데 제 눈이 아래로 향했을 때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에다 초를 갖다 넣는 거고요. 초를 가장 먼저 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초를 킬 때 성냥을 사용했거든요. 성냥에서는 황이라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황이 타는 냄새가 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 라이터를 사용하지 말이죠. 그래서 초를 먼저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킨 후에는 와인의 위에 캡슐을 열어주도록 할 텐데요. 얘는 나이프를 사용해서 캡슐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침전물의 상태가 많지 않은 와인이나 일반적으로 이제 침전물이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와인들은 이 병 목에 있는 호일을 열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와인처럼 20년, 30년이 지난 와인이라면 침전물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잘 볼 수 있도록 이 목까지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와인 바틀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면서 이 와인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연 거는 주머니에 넣어주고요. 호일 커터는 다시 제자리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을 했을 때 보시면은 숙성이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곰팡이가 약간 쓰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먼지나 곰팡이를 이렇게 티슈로 닦아주게 되는데요. 곰팡이 같은 경우는, 곰팡이나 침전물 같은 경우가 찐득찐득하게 달라붙어서 오픈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이 물티슈를 사용해서 살짝 코르크 윗부분에 물을 적셔줍니다. 나중에 오픈할 때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제가 눈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제 눈이 통과하는 지점을 깨끗하게 위아래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코르크 상태를 봐주세요. 이 테이블 위에 있으면 테이블의 무늬 때문에 코르크의 모양이 잘 보이지 않지만 테이블 오른쪽을 빼면 바닥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코르크 상태를 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코르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일반적 소믈리에 스크류 나이프로 오픈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먼저 제일 코르크 스크류의 윗부분을 찔러보세요. 찔렀을 때 침대에 누운 것처럼 폭신한 느낌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나이프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너무나 뻑뻑하다, 잘 들어가지 않는다, 약간 모래, 모래로 만든 돌, 사암 같은 느낌이 있다, 이걸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소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오픈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소는 사실 이 와인 오프너는 소믈리에스 프렌드, 소믈리에스 나이프라고 불리고요. 집사의 나이프라고 불립니다. 코르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와인을 오픈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코르크를 수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추억을 담긴 코르크를 손님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한국 소믈리에 대회에서도 결승전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점입니다. 아소를 보시면 짧은 쪽과 긴 쪽, 두 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위쪽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긴 쪽을 먼저 코르크와 병 사이 공간에 넣고 반대쪽을 넣으면서 좌우로 흔들면서 쭉 넣어주고 나중에 뽑아내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절대로 위를 잡고 뽑아낸다는 느낌이 아니고 아래쪽을 잡고 뽑아낸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실예로 절반 정도만 들어갔을 때 위를 잡고 돌리게 되면 무게의 중심점이 가운데가 아니고 위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래쪽이 지탱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코르크를 잡는 힘보다 회전력이 강해지게 되면서 코르크가 부서지는 이런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장 안부분까지 밀어 넣어 주신 후에 안부분을 누르면서 뽑아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코르크가 너무 많이 무른 경우에는 넣다가 코르크가 같이 밀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만 밀려 들어갔을 때 아예 뽑아내 버리시고 이 코르크 스크류를 끝까지 밀어 넣으신 후에 이 위에 아소를 넣어서 한 번에 뽑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와인을 만나면 그때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소를 이용해서 오픈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긴 쪽을 코르크와 병 사이의 공간에 넣어주고요. 반대쪽을 또 반대 방향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좌우를 움직이면서 조금씩 넣어줍니다. 이 칼날이 유리 벽을 타고서 돌 수 있도록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친구는 보관 상태는 굉장히 좋은데 코르크가 약간 망가질 위험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부서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심혈을 기울여서
그 코르크를 잡는다는 느낌이 아니고 유리벽을 탄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넣어주겠습니다. 네, 가장 안쪽까지 집어 넣으시면 날을 잡고 천천히 뺀다는 느낌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세게 한 번에 당기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천천히 힘을 줘서 당긴다는 느낌으로 살짝 돌리면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코르크나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잘 깨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안쪽에 이산화황과 각종 가스들이 차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푹 하면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냅킨이나 아니면 서비스용 냅킨을 가리고서 열어주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손으로도 부서질 정도의 코르크인데요. 아소를 끝까지 넣어서 밀었을 때는 무게 중심점이 이쪽이 되기 때문에 코르크가 부서지기보다는 좀 더 잘 잡은 채로 꺼내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뽑아놓은 코르크를 일단 코로 테이스팅 하시고요. 부쇼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코르크는 고객님께 보여드리고 테이블 오른쪽에 놔주시면 되고요. 먼저 테이스팅을 먼저 말씀하시고 실례하겠습니다. 서비스하기 전에 제가 와인을 먼저 테이스팅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테이스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게 액체이기 때문에 한번 기울였을 때 와인이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작은 용량만 테이스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스팅 하는 건 입으로 가지 마시고 코로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부쇼네 여부만 판별해 주세요. 네, 와인의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선택해 놓았던 디캔터 안쪽을 린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캔터는 사실 지금이야 세척 기능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안쪽을 꼭 린스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리고 물과 세제로 닦여졌기 때문에 이런 고급 와인이라면 그 향을 이 디캔터에게 입힌다는 느낌으로 조금 더 안쪽을 와인으로 코팅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제 테이스팅 잔에 따라서 와인을 테이스팅합니다. 과연 이 정도 흔들었을 때 와인이 있는 데미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를 판단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와인의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고객님, 와인이 오래된 빈티지라 아래쪽에 침전물이 있어 디캔팅을 하면 고객님께 조금 더 맛있게 서비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시면 100에 99.7 정도는 디캔팅해서 주세요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디캔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캔팅을 시작하실 때는 먼저 파니에를 들어줍니다. 여기서 와인을 뽑으시면 아무래도 와인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파니에를 들어서 파니에 자체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각도 그대로 와인을 빼는 것이 아니고 파니에를 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니에를 빼신 상태로는 와인을 잡으시고 이 와인은 한 번 기울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와인은 올드 빈티지 와인이기 때문에 에어레이션을 최대한 안 하는 느낌으로 잘 기울여서 벽을 타고 흐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요. 제 눈과 와인병과 아래초가 일자가 되어서 안쪽을 살펴볼 수 있는 느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침전물이 없도록 디캔팅을 해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디캔트 안쪽에 있는 침전물을 여과해주는 과정이지 절대로 시냇물방울처럼 와인 맛을 살려주는 과정이 아닌 다른 점인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샤토 라피트 94년 빈티지를 추리닝을 입고 메이튼이 디캔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요쯤 따랐을 때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손님을 쳐다보지 마시고 지금 보시는 와인에 집중한 채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는 순간 이제 디켄팅을 하는데 약간의 침전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1온스 정도를 남겨두시고 여기서 세워줍니다. 한 번 세우고 나면 와인이 섞였기 때문에 이제 이 와인은 다시 드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와인을 언젠가는 만약에 와인이 부족하실 때 마지막에 손님이 드신다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와인 그대로 테이블에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3개의 받침대를 둔 이유는 서비스를 마치고 이 디켄터를 다시 올려두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손님 잔이라고 생각하시면 손님 잔에 테이스팅 포션을 서비스해 줍니다. 테이스팅 포션을 서비스하신 후에 고객님 시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네요 라고 하시면 시계 방향으로 여성분들부터 서비스를 해서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서 서비스를 해주신 후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고 가지고 계신 라이터나 스몰리 나이프를 이용해서 촛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종료가 되었고요. 서비스를 마치신 후에 고객님께 여쭤봅니다. 와인병과 디켄터는 테이블에 두고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또는 서비스 테이블에 두고서 제가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마지막 정리를 잘 하는 것까지가 소믈리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하던 서비스를 아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 보신 동영상이 여러분의 서비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쇼믈리에 네이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